김호중 10일 더 수감된다.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자, 이런 기사가 디스패치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 제목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앞선 영상에 올렸던 내용이 채 1시간 정도 되기도 전에 이런 기사 타이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호중 본인에 대한 구치소, 이 구속 기간이 당초 10일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았는데 10일 더 수감될 수 있도록 검찰 측에서 연장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 연장 허가를 했다. 사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호중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어요. 당초 구속 만료일이 오는 9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쭉 봐도 그래서 이 법원에서 그것을 허가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일 당일날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빠르게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기사 타이틀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타이틀의 내용이 맞다면 현재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서 허가를 해줬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사 이게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는 이게 기사가 잘못 난 거였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허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애시당초 김호중 본인이 구속수사가 된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법원 측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해 주지 않을까. 굳이 구속기간의 연장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허가해 주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김호중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황 증거는 많은데 결정적 증거가 없다 보니 본인은 발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 측의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법원에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있어요. 김호중 잊을 때까지 시간 끄나. 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긴 했는데 김호중이 과연 계속하여 시간을 끌고 있는 건가라는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김호중 사태 자체가 진성 가수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수와 또 소속사의 많은 연예인들은 급기야 단체로 갈 곳을 잃어버린 채 일방적인 계약 해지까지 당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광고계의 광고주들, 방송계의 또 PD들, 방송국에도 뭐 영상을 삭제해야 되는 등 VOD 중단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김호중 사태인데 선배 가수인 진성 가수에게도 큰 피해를 줬다라는 비판이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본인이 사실 이 구속기간 연장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만약 김호중이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든 되지 않았든 자, 구속기간이 연장이 안 됐으면 10일날 김호중 9일날이죠. 김호중이 이제 출소를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기간이 연장됐을 때는 그러면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19일 날 그때 출소하는 거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김호중 측에서 또는 뭐 김호중 본인이건 변호인단에서 보석 신청을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보석 신청이라는 거는 법정에서 구속된 피고인, 쉽게 말해서 이 피고인이 김호중이겠죠. 김호중을 석방하기 위한 보석 신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석 신청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병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보증금, 돈을 내고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뭐 도피의 우려도 없고 또 계속 구속되어 있을 이유도 없다.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내고서 만약 이 사람이 도주를 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 이 보증금을 뭐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 보석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김호중 본인이 19일 날 연장되고 나서 19일 날 출소를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 똑똑하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연장이 신청이 됐든 되지 않았든
정해진 날짜가 끝났을 때 이 보석 신청을 아마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어찌 되느냐? 계속하여 구치소에 잔류하게 된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김호중 입장에서는 더 속이 타고 애가 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김호중이 출소하는 것도 또 출소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 여파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하여 김호중이라고 이름 검색만 해봐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관련 뉴스가 아주 본물 넘치듯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많은 언론사에서 김호중 사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의 구현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중들은 알고 있는 사실을 김호중의 팬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호중, 거기에 황영웅까지. 자, 이 황영웅 사태 얘기하니까 이 몇몇 분들이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 막 이러시는데 제가 이미 제 예전 영상에서도 수십만 회가 나올 정도로 황영웅 사태를 아주 면밀하게 다뤘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황영웅 본인은요, 사실 지금 복귀하여 활동할 정도의 자숙을 보냈다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아서 쉬쉬 넘어가고 있지만 아마 많은 대중분들이 절대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자, 대중들은 돌아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팬덤의 무조건적 감싸기 때문입니다. 독이 되는 걸 모르고 있다. 도를 지나친 무조건적 애정이 오히려 스타에게 큰 독이 되고 있다. 음주병선이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호중과 학창시절의 심각한 문제 의혹으로 방송을 하차한 황영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팬들의 태도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김호중이 구속된 이후 한 팬은 임영웅을 향해 양심이 있으면 이번 공연으로 번 돈으로 위약금, 보석금 보태줘라. 황당한 요구를 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내가수 감싸기 행태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소개된 게 바로 그 황영웅 사태입니다. 황영웅의 팬들 역시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보고 있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차를 했고 자숙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MBN 방송사 앞에서 하차를 규탄하는 이 팬들의 시위도 있었고 마녀 사냥 중단하라, 가짜뉴스 엄마들 뿔납다, 현수막을 내걸며 생떼 시위를 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맹목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 황영웅과 김호중 두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은 대중에게 불쾌감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스타 당사자에 대한 반감마저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김호중, 황영웅 두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팬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팬들 역시 자중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범죄에도 우쭈쭈 이게 과연 극성 팬인 건지 지능형 안티일 건지. 지능형 안티 뭔지 아십니까? 황영웅과 김호중 두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오히려 이 두 사람과 팬덤을 더 비판받게 하기 위해서 무지성에 가까운 응원과 한마디로 시겁하게 만드는 주장을 억지로 펼친다. 그들을 지능형 안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저런 말까지 나올까요?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는데도 눈과 귀를 막고 내가수 감싸기에만 급급한 일부 극성 팬. 같은 팬이지만 이들을 비판하는 이들도 상당하며 팬카페는 선긋기에 나섰고 지능형 안티라고 주장하며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이유는요. 김호중에 대한 많은 불만들, 스스로의 자중, 반성 그런 것이 없이 계속하여 부정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들을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일부 극성 팬들이 기름을 부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김호중 본인의 사태와 비견되는 임영웅 가수는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경우는 스텝도 미담을 쏟아내는데 팬심, 의리도 불똥이 되어버린 김호중과 강인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호감형 스타에게는요. 작은 미담에도 팬들과 대중들이 열광하지만 비판적 논란은
주위의 옹호론마저 질타를 자아내는 상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임영웅 가수는 미담에 미담이 터져 나오고 있고, 스태프들도 이 미담이 터져 나오고 있고, 콘서트장에서 이 노인분을 업고 이동시켜주는 아르바이트생들부터, 그런데 반면 똑같이 음주운전을 했던 슈퍼주니어의 강인, 그리고 김호중 본인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중의 선택이 절대 안 바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팬덤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 대중들의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김호중의 소속사에서 안성훈 씨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엄청난 우정을 자랑했었던 가수 영기 씨에 대한 음주운전 단독 기사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번 김호중 음주운전 사태를 통해서 가수 영기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전력까지 함께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도 무려 4년 전에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번 김호중 사태가 발발하면서 또다시 얘기가 터져 나온 거죠. 보면은 김호중 본인이 이미 과거 2017년도 강원도 모처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관계자는 당시에 영기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KBS 노래가 좋아에 무리 없이 출연했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영기는요, 당시 취재진에게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실이 맞다. 제가 한 큰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그 일 이후 운전대도 잡지 않는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가수 영기는 어떻습니까?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보통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하면요, 연예계에서는 삼진아웃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시는 방송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도 오히려 방송에 출연했었던 영기가 알고 보니 김호중과 동고동락했었고 같은 소속사 또 절친이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이 이번에 또 이렇게 큰 음주운전 사태까지 벌어졌다. 혹시 모종의 노하우가 전수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가수 영기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으며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비판까지 터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지 극소수의 팬덤과 일명 극성팬이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의 대립이라고 해야 할지 후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기사를 봐도 김호중 영구 퇴출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놈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자,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 저도 100번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김호중 사태는요, 죄를 지은 본인이 진심 어린 사죄와 자숙, 나아가서 극성 팬들의 무지성적인 옹호 때문에 사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부서지고 있다. 전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글에 답변을 남기는 KBS마저 어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김호중 사태 뭐 몇몇 분들 여전히 그만 올려라, 그만 얘기해라 하는데 김호중 본인이 제대로 된 사죄와 사과, 또 사회적인 피해가 어디 이만저만이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 사태가 커지다 보니 오죽했으면 검찰 측에서 구속기한을 19일까지 연장했을까요? 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조사할 것이 많아서 그렇다. 공식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보니 김호중이 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치소에는요, 보통 구속기한 연장이 잘 안 됩니다. 웬만해선 되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어느 정도 구치소에 있는 기한 동안 정말 중범죄가 아닌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 이후 다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징역형에 대한 또는 벌금형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김호중 사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구속이 됐고 굉장히 빠르게 구치소로 이감이 됐죠. 자, 근데 7일 오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서 부장검사가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구속기한을 연장 신청을 검찰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원래 9일 만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호중의 구속기한이 9일 날 만료돼서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호중의 구속기한이 19일까지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장 신청을 하여 원래 7일 기준으로 이틀 뒤면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는 김호중이었는데 검찰이 이걸 연장 신청을 하여서 11일 더 늘린 겁니다. 검찰은요, 소속사 직원에게 김호중을 대신해서 자수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죠. 이광득 대표와 이 본부장까지 구속기한 연장을 함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명 김호중 3인방이죠. 이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관계자가 너무나 많고 사안도 복잡하여 조사할 게 많았다 라면서 기한 연장의 이유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사할 게 많으니까 19일까지 구속기한 더 연장시켜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를 어쩝니까? 아마 김호중의 극성 팬들, 또 나아가서는 김호중 본인도 이제 이틀만 지나면 나 출소할 수 있다. 뭐 이제 구치소 나와서 어느 정도 조사받았으니까 결과 발표 나올 때까지 편안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을 버텼을 거란 말입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9일날 구속이 끝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치소라는 게 원래 그래요. 구치소라는 형태 자체가 교도소처럼 징벌을 받고 나서 수감기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조사를 위해서 이 도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잡아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사를 하기 위한 구속이라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있는 임시 거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체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징역형이 떨어지고 나서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로 오는 경우도 존재는 하는데 김호중 같은 경우는 아직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형태처럼 일정 기간만 구치소에 이감되어 있다가 조사가 끝나면 풀려나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게 많아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버리게 됐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김호중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뭐 독방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특혜니 뭐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독방이 특혜라고 가정을 해도 집에서 등 따시게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과 이 구치소 안에서 독방 그 1.5평짜리 방 안에 갇혀 있는 것과 어디 같겠습니까? 검찰이 오죽했으면 연장 신청을 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는 9일날 출소될 뻔했었던 김호중 본인이 이제 19일까지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 따라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김호중 본인이 최초에 들어가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 10일이 9일날이 되면서 모두 채워질 수 있었는데 이게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됐을 경우지만 만약 받게 된다면 또 10일이 연장되는데 이게 최장 10일이에요. 뭐 2, 3일도 아니고 최장 기간으로 10일을 더 검찰이 연장을 시켰다라는 건 작정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호중만이 아니라 나머지 대표와 또 나아가서는 본부장까지 다 함께 구속기간을 연장시켰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검찰 측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음주 회피의 정석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호중식의 꼼수를 막아야 한다라는 뉴스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김호중 사태를 가지고 정말 창창한 청년의 미래를 그냥 무참하게 짓밟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이게
정해져 있는 김호중의 말로인데 이걸 마치 굉장히 유튜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올린다라는 식으로 또 굉장히 이 제대로 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정당한 비판을 가지고 이상한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음주운전 회피에 정석이 되고 만 겁니다. 김호중식의 꼼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번 사건이 음주 회피를 하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의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종합 세트로 있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메모리 카드를 삼켰죠.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언도 했죠.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또 술을 마셨죠. 자, 이 모든 것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종합 선물 세트였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검찰 측에서 작정하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본인은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간 셈이 되고 말았다. 결국 19일 날 어찌됐건 김호중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팩트라고 보여져요. 몇몇 분들은 아니 이거 구속돼가지고 바로 교도소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뭐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구치소는 임시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의 검사가 끝나고 나는 19일에는 김호중 본인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는 만약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뭐 구치소로 다시 올 수도 있고 교도소로 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김호중 본인은 범죄자로서 다시 구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찰 측과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본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굉장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 여부를 떠나서도 이건 징역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호중이 음주운전이 아닐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검찰에서 구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징역 살아야 합니다 라고 판사에게 검사가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김호중에 있는 이 변호사가 어디 평범한 변호사입니까? 엄청나게 변호를 해서 그것을 집행유예 정도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여부까지 확실시 되어야 이 집행유예라는 것으로 낮출 수 없게끔 확실한 징역형 선고를 김호중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자신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김호중 측의 변호인단도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김호중 입장에서는 이번 19일 날 출소를 하게 될 경우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잠깐 볼 수 있는 바깥빛이 될 거고요. 만약 이번 사태를 음주운전을 잘 무마시킨다면 그 이후로 김호중 본인은 이런 구치소와 같은 교도소와 같은 생활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되면 그게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호중식 꼼수, 음주운전의 회피의 정석이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사할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 또 잘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또는 김호중 본인에 대한 자백 같은 것이 없었다라고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구속 연장 신청이 됐으니까 뭐 정의구현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조사를 할 것이 많다라는 건 아직 명확하게 김호중을 내보내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검찰 측에선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10일, 앞으로 19일까지의 이 조사 기간 중에 어떻게 해서든 김호중 본인에 대한 명명백백한 음주운전 자백 또는 거기에 대한 관련 증거가 나왔을 때 아마 검찰과 경찰이 자신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전체 방송사에서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흔적 자체를 지우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것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송사는요, 다시 보기를 삭제하고 소속사는 폐업 직전입니다. 구속된 김호중의 구치소 현실은요, 이렇듯 살풍경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결국 구속되고 나자 이제 김호중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본격화
되기 시작한 거죠. KBS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MBC가 가세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 역시 이 움직임에 어떻게 동참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KBS는 이미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했고 MBC로 확산되어 각종 OTT와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구해줘 홈즈 방송편 전체를 통삭제했습니다. 방영 회차 전체를 드러내는 배경에 대해 MBC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전부 다 김호중이 출연한 것들이랑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MBC에 앞서 이번 파문과 관련 출연 분량 지우기, 나아가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에도 나선 KBS가 사실 김호중의 팬이 단 이 엄청난 좀 용서해줘라 라는 글에 대하여 변함없다 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여전히 많은 대중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김호중의 파장은요, 그의 소속사 명운에도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제 수많은 연예인들이 전부 다 계약 종료를 선언해버린 상태입니다. 6일 날짜까지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공식화한 연예인들만 5명이 되고 있다고 해요. 남아있는 소속사의 연예인들도 하나같이 이제 계약 해지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게 되었죠. 결국 이번 사태의 큰 공로는요, 바로 CCT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CCTV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김호중과 소속사의 많은 행태가 아마 드러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CCTV가 많다라고 제가 이미 김호중 사태가 최초의 보도가 됐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나중에 조사했을 때 하나같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과연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 건지 아니면 진실인 건지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같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김호중 자체를 꼼짝 못하게 한 이 CCTV 8,000개의 눈이라고 합니다. 경찰은요, CCTV로 잡아낸 이 검거율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2만 명. 여기 보면 최근 이번 사태에 대하여 압구정 101번, 106번, 107번 카메라 봐달라. 이쪽으로 도망갔다. 자, 누가 차량을 훔치려는 신고 자체도 실시간으로 잡아냈을 정도로 오늘날 CCTV가 없는 방법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번 김호중의 사태도 이 CCTV가 결국 잡아내게 됐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김호중의 거짓말이 아마 많은 대중들에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칼럼도 등장합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으니까. 영웅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임영웅 가수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임영웅 가수의 사태를 빼고 본다 하더라도 김호중 사건을 보며 허탈함을 느끼는 건 팬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콘서트를 예약하고자 총각을 다투던 그들의 가족도 당사자도 허탈하기는 마찬가지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호중이 아닌 임영웅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다. 아니, 만약 모친이 김호중의 열렬한 팬이었다면 난 그런 모친이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할 수는 없겠다 싶었다. 음주사고 이후 뻔한 거짓말로 무마하려 했던 김호중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그의 열렬한 팬을 제외하면 여론도 돌아섰다. 아마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왜곡된 믿음이 최악의 행동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공연장 바깥의 수많은 존재에 대해선 간과한 것 같다. 팬덤만 바라본 김호중은 애초에 영웅이 될 수는 없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김호중 사태의 쟁점은 바로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과 김호중만이 이것을 모두 다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최악의 사태로 끌고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경찰서라던가 구속되는 연예인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던 연예계의 이 많은 사건들이요,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게 정치권을 은폐하기 위한 수작이 아니냐라는 그런 황당한 괴소문까지 떠돌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사태 속에서 역시나
이 김호중을 응원하는 열성 팬들의 문화 심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문화평론가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태의 특히 팬덤 현상은 전형적인 문화 심리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심리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의 스타가 범죄를 저질러도 믿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명 후광 효과라고 해요. 어떤 게 마음에 들면 나머지 모두 다 마음에 들어 보이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김호중의 노래를 좋아하는 김호중의 팬덤은 김호중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닐 거다,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 취하고 나머지는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편집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리에 빠지면요, 외부 전가 행위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김호중을 황색 저널리즘의 왜곡된 보도에 따른 희생자라고 여긴다라고 합니다.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극단적 팬덤은요, 궁지에 몰릴수록 극렬함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소수에게 몰린다라는 생각이 있을수록 집단 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러니 지금 김호중을 추종하는 극성 팬 소수의 인원들이 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중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기사의 악플을 집단적으로 도배를 한다라고 해요. 제 영상에도 이런 악플을 다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삭제하고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여전히 너는 뭐하는 인간인데 김호중으로 돈 벌기 위해서 올리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사태는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팬덤은요, 파국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평론가분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팬덤이 유지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김호중은 복귀할 거다라는 저의 의견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진정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김호중의 사태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피해, 희생양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김호중, 이런 민폐가 진성까지 불똥이 튀었다. 진성의 빅쇼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투병에서 살아난 불사조와 같은 인생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큰 응원을 받았던 가수 진성 씨의 진성 빅쇼,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진성 빅쇼를 김호중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거센 사회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결국 선배 가수 진성에게도 M1 불똥이 튀고 말았다. 알고 보니까 KBS가 여러 가지 김호중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 중에 결국 진성 빅쇼 역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설날 특집으로 진행됐던 이 진성 빅쇼, 역경을 뚫고 40여 년 만에 성공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 엄청난 빅쇼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는데, 이 당시 때 김호중 본인이 게스트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 내가 바보야를 함께 불렀는데 당시 진성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며 평소 아끼는 후배 김호중에 대한 칭찬을 당시에 쏟아냈는데요. 문제는 김호중 사태가 이번에 벌어지게 되면서 선배 진성의 이름을 딴 이 설날 공연 역시 악영향을 미치며 또 한 번 민폐 이미지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이렇게 등장을 했었어요. 함께 노래도 불렀고 자신은 진성 선배님에게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KBS의 손절은요, 여기까지 손이 미치게 된 겁니다. 아마 이것을 이 김호중이 등장했던 분량을 덜어내고 싶었을 텐데 이미 OTT에 올라간 영상을 편집할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도 한번 올라가고 나면 어느 정도 편집은 할 수 있지만 통편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OTT 서비스는 오죽하겠습니까? 유튜브하고 아예 시스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예 그냥 삭제 조치를 해버릴 수밖에 없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트바르트의 반성과 인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또 한 번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인기가수 반열에 오른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지만 결국
뒤늦게 인정을 하면서 이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사과와 언행으로 대중의 싸늘한 여론을 자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인으로서 자숙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기대하던 여론에 기름을 부어버리게 된 거죠. 혐의가 뚜렷해지고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도 자숙과 반성의 면모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여론에 휩싸이자 기념물이 철거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문이 삭제되는 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의 명성이 결국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했던 건가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어요. 결국 자신의 언행이나 잘못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성할 수 있는 품성은요, 하루아침에 체득되지 않는다고 해요. 재능에 특출나고 기부를 많이 하면 휴머니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성품, 인성이라고 하는데 김호중과 극성 팬들은 긴 세월의 새로운 성장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변명과 핑계가 섞여있는 사과문과 입장문은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김호중 본인과 그의 팬덤이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끊임없는 이런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에게 계속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인가, 많은 분들이 당시에 굉장한 분개함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참 황당한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공연하고 싶어도 꼭 지금 했어야 하냐,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친구 입장이 어떤지 좀 봐라, 등등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보석금, 위약금 꼭 보태줘라, 이런 얘기를 당시에 쏟아내면서 이 김호중 팬들의 선을 넘은 이 도 넘은 행위가 극에 달했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불쌍하다, 한 번의 실수 가지고 생매장 당했다. 자, 그러자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쏟아냈죠. 뺑소니가 어떻게 한 번의 실수냐, 팬들 정말 무섭네, 임영웅이 무슨 죄냐. 자, 김호중 팬들이 지나친 옹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팬카페에는 얼마나 지쳐 있었다면 그랬을까? 뺑소니를 한 것이 저는 이해가 돼서 눈물이 날 것 같다. 무너지지 말고 힘내시길 바란다. 가수님 응원한다. 기도하고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급기야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가 이제 활용 정점을 찍게 된 거죠. 결국 이게 어땠습니까?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100억 원을 기부했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100억 기부가 알고 보니 어땠습니까, 여러분? 75억 원어치가 앨범 기부가 됐었죠? 제가 아마 유튜버 중에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렸던 내용일 겁니다. 100억 기부했으니 봐달라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앨범을 75억 원어치를 보냈다. 와,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이 앨범 플라스틱으로 된 CD이기 때문에 특히 CD는요, 재활용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반 플라스틱하고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폐기물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냥 완전 쓰레기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앨범 75억 원어치를 보내놓고 100억 기부했다 라고 말을 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75억 원어치, 일단 김호중 본인이 벌어들인 이 당시 때 앨범 수익만 해도 75억 원어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하게 말해서 원가가 진짜 마진율이 한 50%라고 해서 CD 한 장 팔면 50% 남겼다라고 가정해도 75억 원어치를 판매했으면 이게 돈이 30몇 억이 훌쩍 넘습니다. 대단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 거죠. 이 대단한 수익 때문에 김호중 본인이 이번 사태에 그렇게 좀 포기를 못했던 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00억 기부를 얘기하면서 임영웅 가수에게 돈을 보태라라고 주장하기에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임영웅이라는 가수 자체만 좀 살펴보자면 출연료 전액을 스태프들에게 전달해줘라. 쉽게 말해서 과거 KBS 단독쇼를 했을 때 자신의 출연료를 전액 스태프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